이분 뭐 저기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생각이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 않아요? 생각이 굉장히 부장관님 모신 김에 이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세공 씨도 아마 이 프로그램 아실 거예요. 그 매불쇼라고 매불쇼. 네, 그 되게 많은 분들 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굉장히 유튜브 채널.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친야 유튜브 채널 매불쇼라고 있는 친야 성향이죠. 친야 성향이 이제 매불쇼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갑수라고 네. 김갑수 문화평론가라고 하는데 그 부장님 혹시 아세요? 김갑수 씨? 그 옛날 영화 배우 많이 나왔었죠. 배우 말고 그 영웅시대 나왔던 네. 사국이 예전에 그 궁에 나왔었던 궁에 책사로 나왔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궁예가 아니라 궁예 책사였다. 예, 그분으로 나왔었는데 그분 말고 머리 긴 문화평론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 말씀이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저 이거는 꼭 다뤄보고 싶었고 한번 저희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수현 씨, 김세론 씨 관련 최근 이슈 있었잖아요. 쏟아졌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은 김세론 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김수현이랑 이랬나 저랬나 하는데 나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뉴스를 보니까 미성년자랑 연애했다는 게 무슨 거대한 범죄처럼 지금 난리가 났다. 일단 여기서 2차 가해 갖고 사람이 사귀는데 나이 차이가 많을 수도 있고 여자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 않냐, 여자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 않냐, 그건 여러 형태다 라고 얘기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들이 어린 나이에 사귀었나 보다. 아마 김세론 씨는 아역 배우였으니까 일찍 사회화 됐을 가능성이 높다. 16살 때부터 남자를 사귀었고 남자 나이는 27세였다고 한다. 여기 이제 3차 가해 나옵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비린내 나서 연인으로 안 여겼을 거다. 내가 어린 여성이랑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안 맞았을 거야. 이거 개인적 특성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충격적이네요. 그냥 이런 말을 그 할 수가 여자가 없어요. 비린내 뭐 이런 네. 얘기 하는 거 자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분 뭐 저기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생각이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 않아요? 생각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봉건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김갑수 씨한테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역겹고 비린내나는 말씀하신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만약 미국에서 했다면 이거 한 40년형 받을 거예요. 40년형. 그렇죠. 네. 미성년자에 대한 법은 굉장히 그렇죠. 강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네.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그 뭐 강간이라든가 연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봅니다. 이게 미성년자의 연애가 뭐가 문제가,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성년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성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결정권이 약간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기 주도적 결정권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성인은 자기 주도적 결정권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기부터 우리가 성인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미성년과 성인을 나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성년은 자기 주도적인 결정권이 아직 갖춰지는 단계에서 성인에 의해서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세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 미국이 결국은 미성년자와의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해 보는 이유가 그루밍, 가스라이팅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실례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요. 미성년자 여러 명과 부적절한 교제를 맺었던 사람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가는 이 사람이 감옥에 가자마자 며칠 안 있어 자살을 했습니다. 왜 했냐? 미국에서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가 미성년 관련된 범죄거든요. 그러면 그 흉악한 범죄자들만 모여 있는 그 교도소 안에서도 그런 범죄자들은 정말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도 그 수감자들이 이 사람을 엄청 구타를 하고 폭행을 해요. 왜냐하면 죄질이 가장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년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은 다른 재소자들 로부터 폭행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미성년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근데 이 김갑수 씨의 이 행동은 아예 국제적인 표준, 이 스탠다드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제가 북한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좀 달나라에서 왔냐. 북한에서도 이 정도면 아우지 가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이 정도면은 돌 맞죠. 미친 소리죠, 이거는. 저는 그리고 여성한테 어떻게 비린내 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심각해요.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인지. 이런 어떤 굉장히 퇴폐적이고 구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화평론가? 그 사람이 평가하는 문화는 과연 어떤 문화일지 저는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일단 김수현 씨는 뭐 김세론 씨와 관련해서 뭐 성인이 된 후에 김세론 씨가 성인이 된 후에 교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가치 판단을 오늘 하지는 않고, 근데 이 김갑수 씨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 그 최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깜짝 놀라갖고 적절치 않은 단어입니다라고 제지를 했는데 김갑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개인 특성 아니냐? 이거 개인 특성 아니냐? 이러면서 말을 계속 이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죄송하다라고 이제 그 프로그램 매부쇼 측에서 얘기를 하면서 해당 코너 영구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유튜브에서 뭐 폐지한다면 뭐 의미가 있습니까? 뭐 다른 코너 비슷한 거 또 만들었고 또 하면 되는 거죠. 다른 데서 또 하면 어떡합니까? 김갑수 씨는 소화성애란 말을 모르시나 봐요. 이분이 사실 전력이 좀 있어요. 제가 이분 말씀 왜 드리는 거냐면은 여기서 한번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보수 진영에 그러니까 이분 약간 진영 논리를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이민 가야죠. 이민이 아니라 이거 구속됐어요 이미. 이미 조사 들어갔죠 이미. 경찰에 바로 고발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미투 때부터 시작해서 여성에 대한 그 그릇된 시각을 가지고 여성을 어떻게 보면 성적 도구화하고 이런 게 그들만의 어떤 진을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미투 때요. 보수 진영에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좀 낡은 보수라고 취급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되게 노심초사했었거든요. 정반대인데. 근데 갑자기 막 오거돈 부산시장이 터지고 막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심지어 저는 굉장히 괜찮게 봤던 안희정 지사도 이 문제가 터지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즉 그들이 왜 이런 성향을 집단적으로 보일까 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결국 그들의 80년대 그 운동권 문화에서 비롯된 그 운동권 안에서 서로 이제 뭐 운동권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있었던 그 부적절한 관계들 그것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은 채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그 인식이 시정이 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시정할 노력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갑수 씨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좌파 진영에서 대표적인 스피커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사람 즉 좌파 진영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 소아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적인 발언을 가지고 있고 혹은 범죄에 가까운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을까? 이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2022년 8월에도 똑같이 매부쇼에 출연을 했고 그룹 뉴진스 있잖아요. 뉴진스 뭐 노래 가사 얘기를 하면서 성적 환상을 주는 게 나쁜 거냐? 그러니까 소아성애, 롤리타도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다. 대중문화 상품은 여러 형태의 성적 환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성적 환상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분 논란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 가수 임영웅 씨 있잖아요. 임영웅 씨가 그 우리나라 이제 계엄 이후에 12월 3일 계엄 이후에 12월 7일에 본인 인스타그램에다가 내가 정치인인가? 우리 10월이 생일 축하해라고 그 반려견과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걔 생일 축하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누가 이제 DM을 보낸 거예요. 너는 왜 요즘 아무것도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거기다 대고 임영웅 씨가 제가 정신인가요? 왜 거기 관심 가져야 돼요? 하고 이제 답장을 보냈는데 이 사담을 주고받은 DM을 공개한 그 사람도 문제지만 김갑수가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김갑수 씨가 한국인은 자격이 없다. 시민의 기초 소양이 부족한 모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시민의 기초 소양이 없는 모습이다. 한국인의 자격이 없다. 이게 뭐 그러면은 이번에 김갑수 씨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정상인의 자격이 없다. 그렇죠. 정상인의 자격이 없다. 이게 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도덕적 기준이 너무나 타락해 있다. 이 사람은 기본적인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성세대잖아요. 뭐 제가 김갑수 씨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결혼을 했다면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식뻘도 아닌 손녀뻘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소아성애자와 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사고 체계조차 무너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고은 시인 성추행으로 이제 그 은퇴 비슷하게 하셨죠. 이분 관련해서도 고은 시인도 옹호했던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은 시인이 성추행 폭로 이후 처음으로 신작을 발간을 했었는데 2017년에 처음으로 발간을 했는데 그때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은 시인이 활동했던 시절은 사회적 호용치가 넓었던 시절로 그의 행동이 지금과는 다른 시대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각 사례들을 섬세하게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0년대까지도 꾸준히 고은 씨가 추태가 계속됐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또 과거라고 이런 게 정당화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했다 뿐이지, 워낙 사회 분위기가 억압적이어가지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는 그랬으니까 넘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문화평론가의 모습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은 시인도 까먹을 뻔했습니다. 네. 그분도 대표적인 진보적 성향의 그렇죠. 사람이고, 뭐 박근혜 정부 때에도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정부 메시지를 내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그분도 지금 문학에서 퇴출당한 이유가 이 성추행, 성과 관련된 파문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민주당, 특히나 이 좌파 성향, 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는 막 페미니스트 옹호하고 뭐 인권 옹호하고 좋다는 건 다 갖다 붙이고 다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정말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정말 인간 이하, 정상적인 인간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들의 그 민낯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진보가 얘기하는 게 지금 뭐 이 탄핵 국면에서 기존의 어떤 뭐 극우 보수는 가고 새로운 보수가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상욱 씨 같은 사람들 추켜 세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한 보수다. 저는 이런 진짜 진보의 이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 구정물 같은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진보 진영을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진보를 대변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진보를 대변하면 대변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 암울해지는 것 같아요. 김갑수 씨 같은 사람들, 고은 시인 같은 사람들, 안희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몇 안 되는 그 위정자들, 그리고 정말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그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보, 보수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누구에 의해서 세뇌를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 진영의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 자리를 잡는다면은 우리나라의 진보가 지금처럼 몰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댓글 보니까 제가 또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만약에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채널 날라갔어요. 그렇죠. 채널 자체가 날라갔을 거예요. 뭐 유튜브에서 채널 날려버렸을 거예요. 이거 완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튜브 사장님,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장님. 가끔 유튜브 채널은 깜빡깜빡해요, 저희도. 아니, 저 수익 정지 먹었잖아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그 유튜브 코리아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요? 네, 그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마자 한 뭐 이틀 만에 뭐 채널 수익이 정지가 돼서 지금 3개월째 수익 정지 상태입니다. 탄핵을 반대했다고 수익을 정지시켰다.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요.